안녕하세요. 서울대 깡쌤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취업을 하려면 대학원을 반드시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 특히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AI 엔지니어, AI 연구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ML 옵스, ML 엔지니어, ML 리서처, 정말 다양한 이름들이 생겨나고 있죠.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직무는요, 이름은 다르지만 하는 일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AI 그리고 데이터에 관련된 대학원을 진학하시는, 특히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성한 등 이러한 학교들에 대해서 진학을 관여를 한 만큼 이 학생들이 이미 졸업을 하고 어떻게 회사에 들어가 있고 특히 이직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와 히스토리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원이 정말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야는 대학원 없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도메인과 학생의 스펙이라고 하면요,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정보는요, 메타코드라는 사이트에서 저도 커리어 특강을 참여하면서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이 메타코드에는 AI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관한 다양한 현직자들이 오셔서 이런 온라인으로 나의 커리어, 나의 스펙, 그리고 서류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온라인 특강을 무료로 라이브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300명, 400명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커리어 특강에 대해서 라이브는 무료로 참여가 가능한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실제로 움직이셔서 그렇게 줌 온라인으로 커리어 특강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대학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란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도메인에 따라서 어떤 게 다른가 라는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간단히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먼저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역할도 많이 뚜렷하려 하시는 분들도 많죠. 물론 이런 도메인, 그리고 회사의 규모, 그리고 그런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분석의 뚜렷한 롤 구분이 안 돼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뚜렷한 롤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요, 따라서 데이터 분석가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냐 해서 또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만 결국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현재 의사결정,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주는 그런 인사이트 혹은 문제 해결에 대한 역량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모델링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예측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역할에 구분이 되어 있다. 이것은 저도 커리어 특강에 참여하면서 또 알게 된 정보이고요. 따라서요,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모델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델링은 통계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AI 지식에 대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보다는 AI와 통계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하겠죠. 데이터 분석가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러한 AI나 그런 통계적 개념을 아예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요, 조금 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을 하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뭐 태블로라든지 혹은 다양한 통계적 프로그램, SQL이라든지 R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이 좀 더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모델링에 조금 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통계와 혹은 AI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학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부 전공이 통계나 산업과학과나 컴퓨터과학과면요, 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이런 부분을 배울 수가 있겠죠. 다만 내가 학부 연구생을 하지 않고 그냥 학교 과정만 따라왔다고 하면요, 아무래도 내가 대사를 취업하기에 있어서 따로 스펙이나 커리어가 없이 그냥 학부생으로 통계, 산공, 컴공을 졸업한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스펙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부족한 스펙과 커리어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 학생의 그런 통계적 개념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개념이 확실하고 영특하다고 하면요, 꼭 대학원이 없다 하더라도요, 대사로 취업하시는 케이스들은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요, 금융계에 조금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고대의 통계학과 친구들이나 서성안의 산업과학과 친구들 중에서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잘 통계적인 것도 준비하고 경제금융적인 것도 조금 개념을 이해를 한 다음에 금융권의 대사로서 취업하시는 케이스들은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커머스 계열이라든지 제조 계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로 취업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그런 사례들이 적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현직자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제조 도메인 같은 경우죠, 뭐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이런 공정, 제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수많은 데이터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단순히 내가 학부 지식만 쌓고 영특하다고 해서 바로 그쪽에 가서 대사 혹은 AI 관련된 엔지니어로서 일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자들, 왜냐하면 스카이 안에서도 그리고 서성한 안에서도 제조 관련된 분야는 뭐 전기전자나 혹은 산업과학과에서도요, 이런 AI나 대사에 관련된 연구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조금 밀리는 것처럼 저는 보이고요. 두 번째로 이커머스 계열 같은 경우는요, 아예 신입으로 대사를 많이 뽑기보단 경력직으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대학원을 해서 2년을 갖고 나도 이거니까 경력직으로 바로 이커머스 계열도 될 거야 라고 얘기하기에는요, 정말 5년차, 7년차 이상의 실무의 이커머스 데이터와 일을 하신 분들한테 좀 밀릴 수가 있어요. 대학원의 2년 경력을 아예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년 정도 경력을 인정을 하고 내가 스타트업이나 혹은 다른 중소기업에 2, 3년 정도 가서 커리어를 좀 더 쌓고 4, 5년 차에 다른 대기업 혹은 유통, 이커머스 쪽으로 이직을 하시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취업하는데 이커머스 계열에서는 맞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하셔서 취업 준비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내 학부 전공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도메인에서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서 대학원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학부 전공이 이것과 연관이 없으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학원 석사학위가 우대라는 게 있다던가, 혹은 신입은 안 뽑고 경력 3년차 이상 혹은 5년차 이상 뽑는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대학원을 가거나 혹은 바로 현직자로서 작은 기업의 대사라도 가셔야 되는데, 작은 기업의 대사로 가신다 하더라도 다소 치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전공이 좀 다르고 대학원과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학원을 가시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 전공이 유관 전공이고 금융업계에서 잘 찾아보면 바로 대사 혹은 데이터 분석인데 대사의 일도 하고 있는 그런 직무들로 찾아보시면 대학원이 없이도 바로 현업에서 취업을 해봐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진로를 고민하시고 대학원에 해야 할지 말지 혹은 AI 쪽으로 어떻게 진로를 잡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 혹은 사이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 프로세스 하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